이런 나라들이 과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먹는 것을 인정을 하겠냐는 거죠. 인정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정말 중동과 이스라엘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나.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 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오늘 투자 캠퍼스 강의 내용은요. 자, 미군 사망의 이 보복 예고한 바이든. 이렇게 되면서 야, 설마 이 미국이랑 이란이나 이제 학전을 하면서 이제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계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다. 이 글로벌 지구촌이 이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에 저는 이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그 이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좀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미국 사망의 보복 예고한 바이든, 뭐 기사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더 첨부를 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먼저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석방 전쟁 일시 중지 협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면서 야,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중단하면서 합의에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과 이집트 등의 이제 중재 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도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겉으로는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프랑스에서 이번 회담은 중동 전역에 걸쳐지고 있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이에 미국 백악관과 다른 협상가들은 갈등 확대가 우려되는 가자 지구의 전쟁을 종식한 방안을 신속하게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자, 이러면서 이 하마스의 억류된 인질 136명을 석방하기 위해서 논의를 계속합니다. 이 논의가 하면서 이제 이번 사태를 여기서 이제 이 서방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이제 중동 쪽에서도 좀 이제 끝내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었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중동지에서 불을 요동치는 가운데 친이란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미군 병사가 3명이나 사망하고 34명 정도가 지금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해당 사건이 벌어진 곳은 자, 요르단의 미군 주둔지 타워 22인데요. 이 타워 22는 시리아와 이라크, 요르단 3개국 국경에서 만나는 중동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이러면서 로이터 통신은 요르단 북서도 끝단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있는 이 기지와 관련해서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가 거의 지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여기를 다 세 곳이 만나는 그 부분에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알려진 정보는 거의 없지만 타워 22는 이라크에 주둔한 2,500명의 미군과 시리아에 있는 900명의 미군에 대한 지원 기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게 중심에 대해서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이나 시리아에 대한 지원들 이런 걸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곳에서 멀지 않은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 남부 쪽에 보면 소수의 미군이 주둔 중인 알탄프 기지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알탄프는 과거 시리아와 이라크를 장악했던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 IS,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IS와 국제연합국의 싸움에서 핵심 역할을, 그러니까 이라크도 지원하고 시리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알탄프 여기도 지원하는 그런 쪽에 있는데 이거를 친이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테러를 한 거지. 자, IS는 패망 이후에도 미국은 시리아에 900명을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알탄프 기지는 시리아의 동부 친이란 세력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한다는 전략을 맡아왔는데요. 자, 타워 20는 그런 만큼 알탄프 기지를 유사시 지원할 만큼 가까이 위치해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을 견제하거나 IS 잔당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는 걸 감시하는 역할. 그러니까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미국 내 중동 내 동맹국 요르단 미 정부의 해외 군사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만큼 반미 체제에서 본다면
뭐냐면 타워 22란 존재 자체가 정말 너무나 그 눈에 가시는데 이거를 그냥 얘네들이 습격을 한 거예요. 이 조 바이든 현재 미 대통령은 자 타워 22에 숨진 장병들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다. 물론 지금 미 백악관 같은 경우는 이란과의 관계는 선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은 이번 공격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복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친이란 이라크 무장세력 네트워크 이슬라믹 레지던스는 타워 22 우리가 했다. 우리가 했으니까 야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고위 관계자는 자,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계속 한다면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다 경고를 냈습니다. 그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뭐 요런 무장 세력 하나가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어이가 없지만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모든 이익은 정당한 목표이며 우리는 미국의 대응 위협에 신경 쓰지 않는다. 순교는 우리의 상이다. 미국의 공격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이 이슬라믹 레지스턴스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뭐 찾아보니까 특전 단체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라크에서 이루어지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모든 민병대의 네트워크를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라고. 그러면 이라크에 알려지지 않는 이 민병대 네트워크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카타이브 헤즈볼라나 하르카트 헤즈볼라, 알루자바, 그 다음에 아시이브 이르 알하크 뭐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그죠? 카타이브 사이드 알슈아드 등의 이 무장 세력이 이 네트워크 속에 속해져 있다고 합니다. 참 중동이라는 나라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도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대미국을 상대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도 하마스 끼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거 보면 참 이게 중동 문화구나.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이 미국이 생명을 앗아간 이 공격에 이란의 대표는声明을 내고 이번 공격은 이란과 전혀 무관하다. 근데 자기들이 무기를 다 지원하면서 무관하다. 이게 좀 말이 되는지는 저는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맨날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죠? 뭐 정치인이 하는 말이 맨날 똑같은 것처럼 이란 쪽도 하는 얘기 똑같아. 이번 공격 우리와 무관하고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어떠한 역할 우리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계속 뒤에서 무기는 대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엔 이란 대표부는 해당 지역에서 미군과 저 단체가 분적으로 보복 공격이 이어져 왔다고 재차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민병대 네트워크 이슬라믹 레지스턴스가 선제 공격이 아니고 미국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주고받는 그런 쪽이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한 단계 좀 낮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 전쟁의 수령이 반짝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군사적 행동은 하지 않고 있고 대신 이 전쟁이 발발 후에 이란의 지원을 한 무장 세력들 미군 시설들 잇따라 공격했는데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없어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왜냐? 3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이제 이 대응 강도 변화는 이제는 불가피했다.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미국 국민이 죽은데 조 바이든 저는 뭐 하는 거야? 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있지 않습니까? 2020년대 그때 MQ-9 리퍼라는 드론을 투입해서 이걸 이라크의 바그다드 방문지 카셈 솔라이마니 이란 사령관을 제거해서 목숨을 앗아간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번에도 이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점점 흐름 속에서 세계 질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지역이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그죠? 가자 지구인데 이 팔레스타인 용서 이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서한 지구를 지금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가자 지구는 어떻게든 이번에 없애려고 저는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딱 갈라서 북부를 우리가 타격을 할 거니까 그지 어떻게 했습니까? 남부로 다 피난 가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부를 완전 쑥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남부를 또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자지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건물들을 제가 볼 때 다 초토화시키면서 없애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처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가자지구 지금 처참함은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가자지구를 부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자지구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 들고, 여기에 땅 위에 이랬죠. 지금 그 다음에 해안가에서도 공격하죠. 근데 이제 보시면 항상 지금 이번 전쟁 때 얘기 나왔던 게 뭡니까? 가자지구 땅굴이지 않습니까? 근데 땅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바닷물을 들이면서 침수시키는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량의 물을 끌어와서 가자지구 지하의 테러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구현하고, 여기에 또 무인 로봇도 넣습니다. 무인 로봇을 먼저 투입시키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또 이스라엘 군사들을 넣는 그런 전략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하면서 아예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자지구를 저는 씨를 말리는 정책을 쓰면서 아예 가자지구를 없애고 슬그머니 저는 이게 이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제재할 수 있는 이 유엔 직원들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격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의 이 파장이 커지면서 유엔 구호기관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주요국들이 기부금을 중단하는 잇따라 발표를 하면서 긴급 감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되니까 중립국 스위스마저도 재정 지원을 보류를 하면서 국제사회 여론들이 싸늘하게 지금 하면서 유엔의 어떻게 가장 기본이 뭡니까? 구호사람인데 이 구호사람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해 12월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가자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를 초탁하면서 어떻게 보면 휴전을 촉구한 관련된, 그러면서 유엔에서 압도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 실제 휴전을 위한 조치는 그 어떠한 것도 취해지지 않으면서 과연 이 유엔이라는 것이 필요하느냐, 거기에 지금 직원들의 지금 어떤 문제점까지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과연 이게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만들었던 이 유엔이 이제는 필요성이 점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러는 와중에 지금 지난달에 취임한 이 구테러스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자, 이 두 나라의 지속적인 평화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지난달 취임 후 최초로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하기를 하면서 했지만 어떠한 영향력도 지금 미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얘기가 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 건국 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데는 반대를 한다, 이런 뜻을 미국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만약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고 팔레스타인과 싸우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없애겠다. 그러면서 저는 어떠한 합의를 하든 이스라엘은 요르단 서쪽의 모든 영토에 대한 치안 통제의 필요가 있다면서 주권 구상과 충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반문하면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가자지구 자기들이 먹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팔레스타인은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란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여러 나라가, 특히 이란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지금은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는 있지만 앞서 친미 쪽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받고 있는 요르단이나 그 다음에 지금 중립적 입장을 펼치고 있는 이집트, 중재를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전통적인 중동의 강국인 사우디까지, 이런 나라들이 과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먹는 것을 인정을 하겠냐는 거죠. 인정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정말 중동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나. 그 부분은 가자지구를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참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지금 하마스 전쟁까지 보면 이 유엔 안보리 있지 않습니까? 유엔, 아까 구기도 유엔에서 이제 안보리가 하는데 이 기능들이 이제는 뭡니까?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워졌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유엔이 집행기관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기관에 가깝다.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관련해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이 지금 이런 상태, 유엔은 그냥 이제는 말뿐인 홀뿐인 어떻습니까? 지나간 구시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에 하나 이 지나간 구시대가 된다. 그러면 유엔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나라는 이제 특별한 권리도 없고 뭐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질서를 부흥에 요구하는 새로운 기관들 아니면 새로운 것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지금 보면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했는데 이 5개국이 가장 큰 나라고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 상임 이사국에는 다른 나라가 전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정세가 어떻습니까? 미국과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 반미의 핵심이 중국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쪽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서방을 대표하는 이런 쪽이 그 다음에 반미를 대표하는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중동 이렇게 되는 반미를 대표하는 이런 양대 기구가 저는 생겨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 이번 미국이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하든 유럽과의 관계는 이제 점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나간 구시대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 신냉전 시대가 이제는 완벽하게 고래를 한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념과 경제는 철저하게 반대되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글로벌 지구촌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적도 없고요. 영원한 우방도 없는 그런 이 글로벌 지구촌이 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이 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지나고 지낸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념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어서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진화되고 강화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구시대의 산벌인 이 유엔보다 더 새로운 강력한 어떤 조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하나로 나타날지 아니면 미국과 반미가 하는 이런 두 개가 나타나지. 이 두 개가 어마어마한 대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가 정말 저는 세계 3차 대전으로 나오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렇게 시대가 점점점 바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